최근 코인 시장이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FOMC 발표 한 번에 비트코인 지표는 춤을 추고 알트코인 지표는 아주 널뛰기를 합니다. 처음 코인 투자 입문하신 분들은 정말 적응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 제대로 된 마인드 세팅 없이 하락장에 진입한다면 어느 순간 내 자산은 모두 사라져 있을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코인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봐왔는데 하락장 한 번에 모든 걸 잃는 분들에게는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락장에서 초보 코인 투자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하락을 맞춘 사람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하락이 오면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번에 폭락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하면서 숏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의지할 곳이 필요한 하락장에 이런 컨텐츠를 보면 진짜 혹하죠. 남들은 다 잃고 있는데 혼자만 돈 버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 말 한번 들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민망하지만 제가 좀 그랬었는데요. 2018년 한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이 300만 원까지 간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한 2천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갔던 때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이후 정말로 300만 원 부근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 모두가 그 사람을 거의 종교처럼 여기면서 모든 예측을 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후 한두 번은 맞았지만 결정적인 예측은 대부분 틀렸고 결국 크게 손실을 보게 됐었습니다. 내 기준 없이 누군가의 말만 듣고 투자했던 게 패착이었죠. 오늘 맞는 사람이 내일 틀릴 수 있고 어제 틀린 사람이 오늘 맞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결국 시간이 걸려도 나만의 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돈으로 뭐뭐를 살 수 있었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더리움에 500만 원을 투자했었는데 이게 1000만 원까지 올라갔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하락장을 만나서 200만 원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고점에 팔았으면 그 시계 바꿀 수 있었는데. 아 이때 팔았으면 이 돈으로 여행 갈 수 있었는데.' 같은 생각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루나라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봤었는데 루나 사태 이후로 억 단위 손실을 봤었어요. 그 후에 고점대 수익에 좀 매몰되어 계시다 보니까 경험이 없었던 선물 거래까지 손댔었고요. 원금까지 다 날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잠깐의 아쉬움이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더 큰 손실로 이어졌던 거죠. 세 번째, 적립식 투자를 멈추는 것입니다. '아 코인 더 빠질 것 같은데 당분간 적립 멈출까?' 라는 이런 생각.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도 주변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했던 분들은 보통 이런 패턴이 있어요. 하락할 땐 적립을 멈추고 그리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은 비싼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합니다. 이전 회사 동료분이었는데 2021년 중순부터 매달 비트코인에 50만 원씩 적립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이때는 계속 올라가는 장이니 기쁜 마음으로 매수를 하셨겠죠. 그런데 2022년 하락장에 들어서니 "아 지금은 너무 불안한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적립식 매수를 멈추셨어요. 그러다가 2024년 초에 다시 연락이 왔었는데 그 "내가 다시 적립식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시장 괜찮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때는 이미 이분이 적립식 매수를 하셨던 평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뭐 당시에도 나쁘지 않았던 타이밍이었지만 꾸준히 적립식 매수를 이어가셨다면 오히려 하락장 때 훨씬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을 텐데 이분은 공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던 사례였습니다. 네 번째,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와 콘텐츠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락장이 오면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비트코인 다시 1,000만 원 간다. 이번엔 정말 끝이다. 뭐 암호화폐 시장 완전 붕괴.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의 글들이 막 계속 올라옵니다. 문제는 이런 글들을 계속 보다 보면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2년 루나 사태 때를 기억해 보면 온 세상이 뭐 암호화폐는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공포에 휩쓸려 비트코인을 2천만 원, 3천만 원대에 던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죠? 공포 저장 콘텐츠의 진짜 위험은 그 패닉세를 부른다는 거예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라는 생각이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되는 거죠. 저도 초보 시절엔 그랬습니다. 매일 차트 보면서 오늘은 얼마나 더 떨어졌나 확인하고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분석 글들을 읽으면서 스스로 불안감만 키웠어요. 시장은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건 그 당시 제가 성장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이걸 조정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뭐 하락장이니까 무조건 기회야. 더 사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듣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서도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생활비나 대출까지 끌어서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뭐 분명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이건 정말 초보 땐 전 재산을 잃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 2021년 말에 친한 동료가 본인이 보고 있는 알트코인이 고점 대비 50% 까지 내려갔으니 "야 이건 진짜 기회다. 이거 속옷 팔아서 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진입하진 못했는데 그 동료는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 5천만 원을 끌어다가 올인했어요. 4 년이 가까워졌는데 그 종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그때 50% 빠졌던 가격 대비 마이너스 92%가 더 빠졌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용궁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깨닫고 가장 바닥에서 손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리한 추가 매수가 위험한 이유는 하락장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생활비 압박으로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되고 심리적 압박이 커지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내가 종목 분석을 잘못했던 거라면 손실 기간만 늘려서 피해 폭만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알겠어.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말해 뒀던 세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뻔한 방법이지만 자신의 투자 원칙을 정하고 그걸 적어 두세요. 예를 들어 나는 비트코인 50%, 이더리움 30%, 알트코인 20%로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정한다. 아니면 매달 일정 금액만 분할 매수한다. 2년간은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 생활비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 같은 이런 기본 원칙을 종이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너무 교과서적인 느낌이라 생각되시죠? 하지만 이거 정말 효과 있습니다. 귀가 들었던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히 좀 달라요. 눈에 잘 보이다 보니까 흔들릴 때마다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모니터에 포스트잇으로 제 원칙을 붙여두고 있어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서 하락장 때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투자 고전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현명한 투자자, 투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요. 대가들의 책들이죠. 이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폭락 그 자체가 아니라 공포에 못 이겨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이라고요. 하락장일 때 이런 책들을 다시 읽으면 마음을 다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구나 하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군중 심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야를 넓히고 장기 차트를 한번 보세요. 하락장 때 1시간 차트, 4시간 차트, 아니 그냥 뭐 1일 차트만 봐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진짜로. 하락장의 더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단기 차트만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러면 고통의 빈도만 커지게 됩니다. 펀더멘털 멀쩡한 종목을 하루에도 몇 번씩 손절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돼요. 이럴 때 1개월, 6개월, 1년 차트로 한번 넓혀서 한번 봐 보세요. 비트코인 1년 차트 보면 어떤가요? 2018년 대폭락도, 2020년 코로나 폭락도, 2022년 루나 사태도 모두 작은 파도처럼 보이지 않나요? 길게 보면 지금의 하락은 단지 수많은 파동 중 하나일 뿐입니다. 5년 뒤에 지금을 돌아보면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하락장에선 하락을 맞춘 사람을 맹신하지 말 것, 이 돈으로 뭐뭐를 살 수 있었는데 후회하지 말 것, 공포 조작 뉴스와 컨텐츠에 매몰되지 말 것, 적립식 투자 멈추지 않는다. 다만 이거는 펀더멘탈 점검을 꼭 해 보시는 거고,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관점 유지하기입니다. 제가 7년간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런 원칙들을 깨닫게 해 줬습니다. 그 덕분에 2020년, 2022년 하락장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제 원칙을 고수할 수 있었고요. 하락장을 좋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락장은 심리 싸움이더라고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고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였습니다. 내 종목에 펀더멘탈만 문제 없으면 손실은 크게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전 재산을 잃으면 다시 일어날 기회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올리는 이 시점에 시장 분위기가 한참 좋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어부는 날씨가 맑을 때 배를 고친다고 하죠. 하락장은 언젠가 우리 곁으로 찾아올 겁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놓자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고 싶다는 분이 계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투자 초보자분들을 위한 핵심 무료 강의를 준비해 뒀습니다. 참고하신다면은 분명 좋은 대비책이 되실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노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